그리고 볼링장에 가본 친구들은 이제 알겠지만 볼링장에는 그 각 볼링 공에도 번호가 써 있죠. 그 번호는 네, 파운드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각 파운드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볼링 공은 선택하는 방법이 자기 체중의 약 10% 정도를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45에서 49kg 정도가 나간다라고 하면 네, 4.54kg, 네, 1파운드가 아마 0.454kg일 거예요. 그래서 10파운드 정도의 볼을 고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볼링장에 가셔서 볼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10파운드를 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볼은 자기 체중의 약 10% 정도가 되는 볼을 고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보자나 어린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가볍게 고르는 것을 추천하고요. 이제 볼링장에 가서 안내가 써 있기도 해요. 여성 볼러들 같은 경우, 초보자의 경우에는 7파운드에서 9파운드. 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네, 10파운드에서 한 13파운드, 이제 남성용, 여성용 이렇게 구분해 놓은 볼링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볼은 본인 체중의 10% 정도에 되는 무게를 고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컨트롤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링장에 가셔서 볼을 고를 때 한 번씩 들어보고 내가 이 정도는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고른 볼로 이제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점점점 무게를 높여서 이제 더 무거운 볼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우스볼은 개인한테 다 맞춰져 있는 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너무 볼이 안 빠지거나 혹은 너무 빨리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왕이면 이제 그 지공에 여러 공들을 한번 손을 다 넣어 보시고 이제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볼을 가지고 레인 어프로치에 올라서서 이제 던졌을 때 이 구질, 이제 공이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볼의 구질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 맨 처음에 보시는 우리는 비기너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이트 볼을 처음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잡이 기준, 이제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는 스트레이트로 공이 뻗어나가는 것을 스트레이트 볼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 엄지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 볼을 내려놓을 때 이 엄지의 방향에 따라서 구질이 바뀌게 되는데 네, 일단 12시 방향으로 쭉 간다라고 하면 네, 스트레이트 볼이 되겠고 이제 혹시 볼링장에 가셔서 이제 뭐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볼이 쭉 가다가 오일존을 지나서 볼이 휘어서 쑥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어느 지점이 지났을 때 볼이 휘는 것을 훅볼이라고 표현하고요. 쭉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가는 것을 커브볼, 그리고 오른손잡이인데 훅이 반대로 들어가는 것을 백업볼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스트레이트 볼을 배우게 되고 이 스트레이트 볼이 잘 익숙하게 되게 되면 이후에 훅볼, 커브볼 등을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기본 동작의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4스텝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4보 스텝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보 스텝을 이용하게 될 거고 그때에 맞춰서 처음에 기본으로 서 있는 자세를 어드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볼을 앞으로 내미는 푸시 어웨이, 이제 여기 앞에 일보가 되겠죠. 이 자세를 푸시 어웨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볼이
앞으로 내민 볼을 떨어뜨렸을 때, 네, 다운 스윙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스텝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다운 스윙에서 이어지는 그 백스윙, 세 번째 스텝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마지막 슬라이딩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5, 6, 7 포워드 스윙, 푸싱, 리프팅, 릴리즈와 팔로우 스루를 이제 다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스텝에 맞춰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어드레스 준비, 푸시 어웨이 하나, 다운스윙 둘, 백스윙 셋, 그리고 그대로 이어서 릴리즈, 팔로우드로 이렇게 하나, 둘, 셋, 4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이 설명으로는 다 하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볼링장에서 만났을 때 자세하게 구분 동작으로 배우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어드레스 자세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볼링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옆에서 봤을 땐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볼을 들어서 중심이 어느 정도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짝 톡 치게 되면 앞으로 한 발짝 바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자세로 준비를 시작을 하고요. 약 15도 정도 이렇게 굽혀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스텝에서 푸시 어웨이, 다운 스윙, 이제 하나, 둘에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백스윙, 포워드 스윙, 이제 릴리즈, 팔로드루가 이어지게 될 텐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에서 오른손잡이 볼러죠. 그 오른손잡이 볼러가 볼을 던지게 될 때 백스윙 하고 포워드 스윙, 팔로드루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왼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팔을 정확하게 펼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릴리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릴리즈는 하나, 둘, 셋, 넷 슬라이딩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왼팔을 펼쳐서 중심을 잡아주게 되고, 이제 이때의 중심은 완벽하게 왼발에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오른손잡이 기준이고, 왼손잡이 볼러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오른쪽 발에 중심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볼을 쭉 던지고 나서 팔로우드루까지인데요. 이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중심이 확실히 이쪽으로 왼발에 가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시선이 핀이 아닌 타깃 스팟, 즉 에임 스팟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이 팔이 12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서 내 귀 옆에 붙여지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실 때 자세 평가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중요하게 평가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계속 그 하나, 둘, 셋, 넷, 4스텝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볼링 스텝은 3스텝, 4스텝, 5스텝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기존에 볼링을 계속 연습한 경험이 있어서 3스텝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굳이 꼭 4스텝으로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5스텝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본인이 하던 스텝을 그대로 이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 이제 볼링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스텝이 박자 맞추기 쉽기 때문에 이 4, 5스텝을 하시게 되죠. 이제 각각 다른 점은요. 오른손잡이 볼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먼저 볼까요? 네. 오른발이 먼저 하나, 둘, 셋, 넷 왼발로 슬라이딩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스텝 패턴은 다 오른손잡이 볼러 기준이고요.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포 슬라이딩을 이렇게 3포 스텝을 하시는 분들은 왼발부터 하나, 둘, 셋. 그리고 5 스텝을 하시는 분들은 왼발부터 나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근데 이 스텝 3스텝, 4스텝, 5스텝 모두 다 오른손잡이 볼러의 같은 경우는 왼발로 슬라이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왼손잡이 볼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오른발로 슬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지금 3스텝을 했었을 때의 그림이고요. 4스텝을 했었을 때의 그림입니다. 이제 여기 앞서서 쭉 보셔야 될 거는 이 보폭의 길이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5스텝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이제 3스텝, 4스텝, 5스텝 모두 첫 번째부터 끝까지 스텝의 그 스텝을 보게 되면 점점점 스텝이 길어지는, 보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점 넓어지고 빨라지게 되는 리듬을 가지고 이 스텝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수 계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점수 계산 용지에 다 따로 배우게 될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기록 용어는 알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이 스트라이크 10개의 핀을 전부 쓰러뜨렸을 때, 첫 번째 프레임에서 모두 이제 다 쓰러졌을 때에는 스트라이크라고 하고요. 네. 이후 1, 2, 이후 두 번째 투구의 점수를 가져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투구에서 만약에 5개를 치고 나머지 5개를 그 다음 투구에 전부 쓰러뜨렸다. 그러면 이제 스페어 처리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때는 이렇게 슬롯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미스는 한 개의 핀도 처리하지 못했을 때 다음과 같은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스플릿 표시는요, 이렇게 되는 볼링장도 있고, 요즘엔 대부분 점수가 있고, 그 점수의 바깥을 이렇게 네모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이 스플릿 같은 경우는 만약에 투구를 했을 때 7번과 10번이 남았다거나 이렇게 서로 스페어 처리가 하기 어렵게 남아 있을 때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토로 빠졌을 때는 이제 G 표시가 되는 볼링장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레인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냥 미스 처리하게 되는 곳이 더 많죠. 이 G 표시가 되면 네, 거토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파울라인을 넘어서게 됐을 때, 파울라인을 밟거나 넘어서게 됐을 때에는 네, 이제 파울 처리가 되고, 득점은 이제 파울을 하고 나서 얻어진 점수는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이 볼링을 칠 때의 제1 목표, 어프로치에 올라서서 가장 큰 목표는요, 스트라이크를 치는 것인데요. 이 스트레이트 볼, 처음에 비기너가 하우스볼을 이용해서 스트레이트 볼을 친다라고 했었을 때, 스트레이트 구질, 일직선으로 나갔을 때 그 볼은 1번 핀과 3번 핀 사이로 볼을 넣게 돼요. 이것을 이제 이 포켓을 스트라이크 포켓이라고 표현하는데, 1번과 3번을 갈 수 있게끔 그 에임 스팟을 공략해서 이 순서대로 1, 3, 5, 9의 형태로 가게 되면 스트라이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볼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 2, 5, 8번의 핀을 순서로 맞추게 되면 스트라이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어 처리 방법은 369 이론을 사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처음에 스탠딩 스팟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 스페어 처리 방법은 실제 우리가 볼링장에 가서 자세하게 배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